물리학자들이 웃을 때 내는 소리. 진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웃어요? 피식! 근데 피식이라고 하니까 냉소적인 웃는 소리 같은데요? 저는 피식하고 웃진 않습니다. 다음은 물리학자 뒷목 잡는 짤. 아이고. 저거는 뒷목 잡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것 같아요. W 모양이 왜 안 보이냐? W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물리학자가 리뷰하는 짤 제4탄입니다. 이전까지 모두 3번 제가 리뷰하는 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물리학자가 리뷰하는 짤을 준비해 봤는데요. 범준의 물리다 촬영을 같이 하는 제작팀 분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아직까지 이 짤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처음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어떤 짤을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 기대도 되고 제가 과연 이해는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웃을 때 내는 소리.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 물리학자들이 그 플랑크 상수를 H바인데 독일어로 읽으면 하바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물리학자들 웃을 때 무슨 소리를 낼까? 모르겠어요.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웃어요? 힌트. 피식! 이해했어요. 맞죠? 피식. 아니, 저 처음 들었는데, 그 물리학 하니까 피식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딱 떠오르네요. 피식. 저 처음 들었는데, 근데 피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약간 냉소적인 웃는 소리 같은데요. 예. 저는 피식하고 웃진 않습니다. 예. 연력학 나라에 신하 A, B, C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신하 A, B, C가 있었다. 반란이 일어났다. 누가 범인이었을까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A, B, C. A, B, C가 말장난에 관계되는 거겠네요. 왜 연력학일까? A, B, C? 반란이 일어났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답은 비가역적. 보통 어떤 연력학적인 변화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고 거꾸로 도착한 쪽에서 다시 원래 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걸 물리학에선 가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가역적이 아닌 것은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요. 연력학 나라에서 당연히 역적이라는 게 반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가역적 해서 예,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비가역적이군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물리학자들은 비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비가 역적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발음할 때로 생각하면 비가역적하고 비가역적은 사실 다르게 들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비가역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저는 짤을 봤어요. 아마 그거 같은데 아이들이 몇 명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물리 선생님이 한쪽 아이를 잡아당겼다가 놔서 이게 충돌하는 저걸 만든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저걸 뉴턴의 진자 혹은 뉴턴의 요람이라고 불러요. 뉴턴 스크레이들이라고 불리는 아주 흥미로운 장난감인데요. 물리학자들이 아이들을 갖고 저 실험을 하진 않고요. 아이들 대신에 이렇게 쇠구슬 같은 거를 보통 4개, 5개를 나란히 매달아 놓고 쇠구슬 하나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처음 부딪힌 쇠구슬이 1개면 반대쪽에서 구슬이 하나가 튀어나가고 2개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2개가 튀어나가고 하는 것을 실험하는 장난감 같은 그런 장치인데요. 물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선생님이 약간 그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쇠구슬은 거의 완벽한 탄성 충돌이어서 실험이 가능한데요. 아이들이 저렇게 있을 때 사람 사이의 충돌은 당연히 탄성 충돌이 아니어서 한다고 해서 반대쪽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아마 탄성 충돌로 가정하신 것 같은데요. 사람 사이의 충돌은 탄성 충돌이 아니어서 선생님 저거 해봤자 안 됩니다. 학과별로 대학생을 괴롭히는 방법이라는 짤인데요. 기계학과에는 저기 이 돌은 무슨 암이야? 대기환경학과, 기상학과에 있는 사람들에겐 내일 비용? 천문학과
저 별은 무슨 별인데. 예,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얼마 전에 과학을 보다 예, 같이 출연하고 계시는 우주먼지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요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별이 뭔지 묻는 거는 좋은데 별이 딱 이 사진에 별 하나만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이 뭐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예를 들어 하늘의 어느 방향에 어느 정도의 각도로 떠 있고 지금이 몇 시고 어디서 찍은 건지 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별이 뭐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별 한 장만 작은 점으로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제 생각에 어떤 천문학자도 정답을 금방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거 공감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그런 질문일 건 분명해요. 물리학과 학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말.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수식 계산 같은 걸 물리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되게 수식이 등호가 있고 왼쪽에 있는 수식,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등호로 연결돼. 한 대 툭 치고 이거 몇 뉴턴? 이거는 계산이 가능한 건데 왜 이게 괴롭힐까요? 이건 가능해요. 사람의 주먹의 크기를 갖고 질량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휘두르는 팔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니까 이 사람의 팔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알고 있으면은 힘과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한 것이 이 주먹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알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괴롭히는 방법일까요? 그냥 다 계산하면 안 되나? 계산이 안 되나? 아니, 왜 안 되지?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F 곱하기 T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힘 F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 충돌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물론 조건은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팔을 휘두른 속도가 얼마나 되고 주먹의 질량이 얼마나 되고 주먹이 머리에 닿은 다음에 멈출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어지면 제 수업을 들은 대학교 1학년 학생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주먹의 질량이 아무리 커도 1kg은 안 되고요. 100g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딱 하고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보다는 훨씬 짧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1ms보다는 길고 그럼 대충 한 0.1초.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이는 속도도 전력을 다해서 한 게 아니라면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는 속도로 추정하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팔 휘두르는 거에 10분의 1이었다 라고 하면은 시속 10km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주먹의 질량 100g, 충돌 시간 약 0.1초 라고 생각하면 힘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물리학자 뒷목 잡는 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짤이에요. 아이고. 저거는 뒷목 잡을 것 같습니다. 운석이 떨어지고 2주가 지났는데요. 지금 운석의 크기를 보면 거의 산 크기예요. 저 정도 크기가 되는 운석이 땅에 충돌했는데 분화구 옆에 건물이 저런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 정도 크기라면 언뜻 봐도 거의 반지름이 100m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때의 속도는 태양계의 탈출 속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초속 한 30km 정도 돼요. 저렇게 큰 운석이 초속 30km로 지구에 부딪혔다면 언뜻 봐도 거의 공룡이 멸망할 정도의 운석 크기예요. 근데 저런 운석이 떨어졌는데 운석이 얌전히 가만히 있고 깊이 파헤쳐지지도 않고 주변에 빌딩이 가만히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물리학자들마다 여러 의미로 저걸 뒷목을 잡을 거예요. 저렇게 부딪혔는데 크레이터 위에 얌전히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지 땅바닥에 누가 올려놓은 것처럼 저런 모양으로 있을 수도 없죠. 어쨌든 저건 이상한 그림입니다. 저 크레이터가 저 정도로 생겼는데 운석이 저렇게 작을 리도 없고요. 저 정도 에너지에서 건물이 버티는 건 말이 안 되죠. 저건 진짜 이상한. 자, 두 번째 물리학자 뒷목 잡는 짤입니다. 일단 5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멀리 보려면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있어야죠. 저기 있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50억 광년 길이만한 막대기를 제작한다. 막대기를 제작해서 막대기를 행성에 넣는데요. 쿡 쑤신대요. 단단히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주복을 입고 막대기 끝에 탑승한다. 예. 막대기가 쑤셔진 행성이 자전을 해야 한다. 그럼 막대기가 시계의 바늘처럼 움직일 것이다. 자동으로 이동이 시작된다. 예. 하루 24시간 자전한 다음에 12시간
지금 아이디어가 이 50억 광년 먼 거리에 행성이 있어요. 여기에 막대기를 푹 꽂고 50억 광년 길이의 막대기죠.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성의 자전 주기가 지구처럼 24시간 정도라면 12시간이 지나면 행성이 자전하잖아요.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12시간만 지나면 지구로부터 50억 광년에서 50억 광년을 더한 100억 광년 거리로 12시간 안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해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사실 여러 가지 가정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50억 광년 길이의 막대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0억 광년의 길이, 그 다음에 막대기가 사람이 탈 정도의 힘을 버티려면 두께도 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거는 아무리 50억 광년이라면 지구를 다 갈아 넣어도 저 막대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만들었다고 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쑤셔 넣는데 쑤셔 넣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생각해 봐야죠.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막대기를 만들었다고 치고 지구에서 막대기를 밀어야 되잖아요.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막대기 끝이 그 행성에 닿을 때까지의 거리가 50억 년입니다. 50억 광년 거리의 행성에 막대기를 밀어서 막대기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가 50억 광년. 게다가 행성이 회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완벽하게 딱딱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이 행성이 회전하게 되면 이 막대기가 일정하게 이 직선 모양을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조금만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50억 광년이나 떨어진 막대기의 다른 쪽 끝에 회전 속도가 있을 텐데요. 이 회전 속도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가능한 실험입니다. 자, 다음은 이과생이 보면 화나는 짤. 어떤 사람이 이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것 같아요. 햇빛에 쬐고 있으면 배드민턴 줄에 이 격자 무늬가 햇빛을 통과해서 그림자가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배드민턴의 이 그물 모양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W 모양이 왜 안 보이냐? W 모양이 왜 보여야 돼요? 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왜 안 보이냐고 뭐라고 한 사람이? 그렇죠. 그림자는 햇빛이 쬐다가 이 줄에 막혀서 검은색 그림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것이 흔적으로 남는 게 이 그림자라서 W가 거기에 보일 이유는 전혀 없죠. W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학자가 망원경으로 포착한 별 이미지다. 태양 흑점을 관찰하는 망원경인가? 이게 보통 망원경으로는 태양이 저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흑점이 밝지 않고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태양과 같은 항성을 흑점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 봤다고 해도 저렇게 보일 수는 없어요. 이상한데?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에티엔 클렘 박사라는 분이 트위터에 올린 거래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포착한 별 이미지? 곳곳에 아니 별이 얼마나 먼데 아무리 그래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더라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고 당연히 그 다음이 아무리 가까워도 몇 광년이에요. 별의 표면을 망원경으로 보는 건 지금 망원경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전 좀 이상해 보이네요. 1시간여 뒤 별 이미지가 아니라 검은색을 배경으로 스페인 소시지 소시지 단면을 촬영한 거다라고 솔직한 얘기를 했네요. 처음 본 사진을 의심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흰색으로 보이는 게 흑점처럼 보이긴 하는데 흑점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망원경으로 찍으면 온도가 낮아서 더 밝아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 보여야 돼요. 일단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제임스 웹 망원경이 좋아도 몇 광년 떨어진 별의 표면을 망원경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망원경을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상하네요. 지금 다시 해보니까 정말 소시지 단면이네요. 네, 소세지 단면이네. 저 별일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재밌는 장난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뭐 어때요? 과학자들도 장난 많이 해요. 이런 장난. 그런데 일반 분들에게 과학자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마치 정말 이게 먼 별의 사진을 찍은 것이다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 이 분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약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솔직한 느낌은 법물대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장난도 하고 이분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과학자들의 주장을 들을 때는 이 과학자가 혹시 장난하니까 혹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닐까 라는 것도 고민하시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을 사람들이 비난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장난을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소세지라는 거를 밝힌 다음엔 이분이 더 설명을 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리학자를 당황시킨 짤 4편을 여러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5탄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